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무인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무인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편의점도 있고 카페도 많죠. 그리고 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건 유행한 지가 꽤 오래됐죠. 무인 스터디 카페 이런 것도 있고 무인 키즈 카페도 있죠. 통으로 빌리는. 아무튼 이런 무인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 무인 시설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무인으로 운영되는 카페나 뭐 여러 가지 시설을 볼 때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인이라고 해도 분명히 손이 많이 갈 거거든요. 사실 몸만 매여 있지 않을 뿐이지 아마 수시로 신경을 써 줘야 될 일이 발생할 겁니다, 아마도. 차라리 그냥 본인이 보고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하죠. 근데 인제 무인 매장을 돌리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신경을 덜 쓰고자 함일 텐데, 그러다 보면 실시간으로 일이 벌어지는 걸 놓칠 수 있고 나중에 일이 다 벌어진 뒤에 뭔가 연락이 온다든지 할 텐데 그거 뒷수습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게에 보험 같은 게 들어 있으면 가게에서 사고가 벌어져도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수 있고 또 모든 종류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보험으로 처리하기도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무인 카페를 운영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연락을 해 와요. "우리 애가 여기서 음료수를 뽑아 먹다가 너무 뜨거워 가지고 컵을 놓치고 화상을 입었다. 손해배상을 해 달라." 이제 무인 매장 운영하시는 분은 좀 황당할 수 있죠. 애가 몇 살인데요? 애가 초등학생이래요. 아니 근데 아이 혼자 그렇게 뜨거운 음료를 집게 두셨다고요? 아니 저는 거기 없었고 매장이 열려 있길래 아이가 들어가서 엄마 아빠 커피 뽑아다 준다고 하다가 근데 컵을 꺼내는데 너무 뜨거워 가지고 컵을 놓쳤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갈 건데 나중에 치료비 같은 거 나오면 영수증 보낼 테니까 손해배상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전화를 뚝 끊어요. 이제 그제서야 CCTV를 돌려봅니다. 근데 진짜 아이가 혼자 커피를 뽑으러 와서 그것도 뜨거운 커피를 뽑다가 컵을 놓쳐 가지고 다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무인 매장이고 내가 거기에 있지도 않은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부모가 가르칠 일이 아닌가.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지? 아 이거 못 준다고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일이 커집니다. 이제 그 무인 매장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경고문은 붙여 놔야 되고요. 뭐 뜨거운 음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도 그 자판기 같은 데서 음료 뽑다가 놓쳐 가지고 막 쏟을 수 있죠. 주의사항 같은 거를 잘 붙여 놔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경고문이나 안내문이나 주의사항 같은 걸 붙여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커피를 뽑다가 다쳤다라고 하면 이거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동네 장사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돈도 돈인데 아이 상태도 좀 물어보고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쓰셔야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뭐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 처리하기 애매한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 나는 모르겠다. 이거는 애 혼자 거기 보낸 부모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무인 매장을 운영한다는 거는, 그리고 그 무인 매장에 성인만 오도록 하지 않잖아요, 보통 카페 같은 데는. 일단 다 열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뭘 어떻게 뽑을지 모르니까 주의사항이나 뭐 경고문이나 안내문이나 이런 걸 잘 붙여 놔야죠. 눈에 띄게. 카페에 미관을 해치니까 싫은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눈에 띄게 오히려 잘 붙여 놓으셔야 나중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진짜 경고문, 안내문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이거는 무인 카페 매장 운영하시는 분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이 될 거고, 이제 최대한 신경을 썼다는 게 인정이 되면 그나마 책임질 범위가 줄어들 겁니다. 근데 책임을 아예 안 지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커피를 엎은 것도 손해배상을 해내라고 하면 '이거 영업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무인 매장을 운영하려면 안전하게 이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커피 내지는 뜨거운 음료수를 뽑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그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어딨어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커피 뽑는데 무슨 주의 의무가 나오고, 이거는 뽑는 사람 잘못이지 왜 엄한 사람을 괴롭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만약에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무인 매장 가서 커피를 뽑았어요. 근데 그 뜨거운 커피를 제가 막 팔꿈치 위에 올려 놓고 장난을 치다 떨어뜨려 가지고 막 제가 화상을 입었다, 이런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제가 커피를 뽑다가 '아 뜨거.' 하면서 제 발등에 커피를 쏟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면, 그래서 제가 화상을 입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미국 뉴스에서 나올 법한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우기려면 우길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인제 주변에 경고 문구나 뭐 기타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제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거의 자판기처럼 컵부터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컵을 뽑아다가 다시 올려 놓고 뭐 이런 거 맞추고 하는 그런 기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 과정에서 충분히 뭔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과실상계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과실 비율을 따졌을 때 그 이용자 과실이 훨씬 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용자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이용했을 뿐인데, 예를 들어서 "컵을 어디에 정확히 올려 놓으라." 이렇게까지 잘 안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럼 컵을 올려 놓다가 삐뚤게 올려 놨어요. 근데 커피가 왕 내려오다가 컵이 쓰러져서 앞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아 또 이 변호사가 이런 거 부추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해본 결과 뭐든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 그건 선생님이 잘못하셨죠."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반면, "아 그거는 쪼끔 얘기해 볼 법한데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자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가끔 아이들이랑 같이 무인 과자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데 가면 선반 혹은 고리 같은 게 위치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저는 아이를 조심시킵니다만, 이게 아이들끼리 가는 경우에 못 보고 지나가다 부딪히거나 아니면 긁히거나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아이가 어디 가서 긁혀 가지고, 근데 애들이 또 장난을 심하게 치는 경우도 있죠, 그 안에서. 그래서 누가 누구를 뭐 밀었는데, 아니면은 막 도망가다가 어디 걸려 가지고 와장창 넘어졌는데 뭐 가게 선반이나 고리 뭐 이런 데 걸려 가지고 상처가 크게 났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이런 경우도 무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무인 매장에 "뛰지 마세요." 이런 거 적혀 있지 않고, 비 온다고 해서 거기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뭐 "미끄럼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도 적혀 있지 않고, 게다가 제가 처음에 아이를 예로 든 건, 이제 아이들이 사고 난 경우에는 이 책임을 아이들에게 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를 들어 옆에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아이들끼리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뭐 아이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큰 비율로 과시상계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인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게에 지금이라도 뭐라도 써서 붙여 놓으세요. 그렇게 써서 붙여 놓으시는 게 나중에 최소한 몇십만 원이라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붙여 놓길 잘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아예 뭐 이렇게 원격 스피커 같은 거 설치해 두셔 가지고 가게를 가끔 보시다가 좀 위험해 보이면 스피커로 좀 조심하라고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주기적으로 안내 방송을 하는 스피커 같은 거 설치해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괜찮을 수 있죠. 아무튼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해 두시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대비는 좀 해 두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인제 오늘 이런저런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노케디 골프장에서 카트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골프장에도 책임이 일부 인정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고 인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아무튼 무인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뭐든 사고가 발생하면 돈 받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조심하시고,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언제 어떤 클레임, 어떤 고소, 소송 이런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조금은 매장 관리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매장 관리랄까, 매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가 뭘까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안내문 같은 거를 좀 귀찮을 정도로 덕지덕지 붙여 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인제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들 상대로 하는 그런 매장 같은 경우에 그 안내문을 붙여 놓는 게 과연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실제 법정에서 인정이 될지는 한번 따져 봐야 될 텐데, 고민되는 일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고 아마도 제가 그냥 저쪽이 달라는 금액 맞춰 주시고 "잘 마무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답답한 일이 생기시면 피해를 당하신 분이든 아니면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든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진심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